그럼 저희는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 올라온 공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만이 단순 이렇게 좀 살을 찌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당뇨나 이런 성인병의 이러한 근본 원인으로 지목이 되면서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면서 또 다양한 제형으로도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장기 지속형 주사제를 만들거나 또 경구약 그리고 라파스와 대원제약 같이 이렇게 마이크로 니들 패치제와 같은 이러한 신약을 또 만들어내고 있기도 한데요. 이 비만 치료제 더 이상 좀 테마가 아닌 섹터로 봐야 된다 이러한 말이 나올 정도로 올해 초반부터 계속해서 좀 시장에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는 이 10월에 일론 머스크의 이 다이어트 비법으로 꼽히기도 했던 위고비가 국내에 상륙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 비만 치료제들 요즘에 좀 들썩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또 인벤티지랩이 대규모 시설 자금과 운영 자금 조달을 위한 전환사채를 발행했다는 공시가 전해졌습니다. 먼저 공시 내용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인벤티지랩은 150억 원 규모의 시설자금 조달과 240억 원 규모의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제2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3호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지난 11일 공시했습니다. 표면 이자율은 0%, 만기 이자율은 3%입니다. 전환가액은 18,984원으로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수는 205만 4,361주이며 주식 총수 대비 비율은 17.04%에 해당합니다. 전환 청구 기간은 2025년 9월 20일부터 2029년 8월 20일까지입니다. 네, 전환사채를 발행한다고 하면 사실은 좀 주가에 악재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데 인벤티지랩 오히려 주가가 상승했거든요. 오늘도 지금 11%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렇게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기업 입장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좀 자금을 조달을 할 수 있지만은 주주 입장에서는 또 주식의 가치가 희석이 되기 때문에 좀 하락의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데요. 주로 이렇게 좀 재무 여력이 또 충분치 않은 기업들이 발행을 하다 보니까 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시를 발표한 이 11일에는요, 이 인벤티지랩의 주가가 전일 대비 5.52% 상승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주가 악재로 여겨지는 이러한 대규모 자금 조달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상승세를 지속한 배경에는요, 이 비만 치료제 관련 기술 수출 가능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벤티지랩은 이 향후 비만 치료제 핵심 경쟁력으로 꼽히고 있는 장기 지속형 기술을 보유한 기업인데요. 현재 이 시장을 장악한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와 또 일라이릴리의 젯바운드 등은 주 1회가 투약 주기라고 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 업계의 최대 목표는요, 보다 이렇게 체내 지속 시간이 긴 이 월 1회 제형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획기적인 투약 편의성 제고로 인해서 이 치열한 시장 경쟁 내 압도적인 우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벤티지랩 역시 이 초기 약물 과방출을 방지하고 또 균일한 제품을 유지하는 데 특화된 IVL 드럭 플루이딕 플랫폼과 또 이를 기반으로 한 다수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벤티지랩도 이 390억 원 중에서 150억 원을 이 자체 GMP 시설 구축에 투입한다고 하는데요. 회사의 이 IVL 드럭 플루이딕 플랫폼 관련 파이프라인은 위더스 제약과 생산 협력을 체결해서 현재 인벤티지랩 전용 장비를 위더스 제약의 GMP 사이트에 설치해서 생산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벤티지랩의 경우에는요, 현재 이 회사가 IVL 드럭 플루이딕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10개 이상의 파이프라인을 보유 중인데다가 최근에 또 이 비만 치료제 기술 수출 수요 등에 좀 대응을 하기 위해서 자체 GMP 시설 필요성이 높아진 만큼 투자 적기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인벤티지랩 관계자는요, 이 비만 치료제 개발 경쟁이 가속화가 되면서 물질의 감량 효과도 상향 평준화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또 추가적인 차별화를 위해서 장기 지속형 기술이 주목받으면서 이렇게 좀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아무래도 이 사업의 강화를 위해서 더욱 도움이 된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장기 지속형 기술로 인해서 좀 치열해진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차별성을 보이겠다라는 게 인벤티지 랩의 전략인 것 같은데요. 월 1회만 투약을 한다고 하면 사실상 되게 편의가 굉장히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편의성으로 인해서 이렇게 주목을 받았었는데 장기 지속형 기술 좀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 걸까요? 네, 인벤티지랩은요, 이 마이크로 플루이딕 기술을 활용을 해서 장기 지속형 주사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약물을 가느다란 관을 통과시켜서 작은 방울로 만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방울이 서서히 체내에 녹으면서 안에 든 약물이 방출이 되게 되는 원리입니다. 인벤티지랩 측에서는요, 이 당사의 장기 지속형 기술을 적용을 했을 때 투약 직후에 이 혈중 농도가 치솟는 현상을 최소화할 수가 있어서 다양한 약물의 재창출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벤티지랩은 이미 스케일업을 마친 상태여서 균일한 품질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국내에 이렇게 좀 다양한 장기 지속형 주사제 개발 업체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마이크로 플루이딕 기술을 적용한 것은 또 인벤티지랩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인벤티지랩은 이 기술을 활용해서요, 이 탈모 치료제인 IVL 3001과 또 알츠하이머 치료제 IVL 3003 등을 개발하고 있기도 합니다. 역시나 모두 한 달에 한 번씩 맞으면 되는 주사제인 거고요. 탈모 치료제 IVL 3001은 이 호주에서 임상 1상을 마치고 또 국내 임상 2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알츠하이머 치료제 IVL 3003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호주에서 임상 1상과 2상 단계에 있고요. 또 중독 치료제인 IVL 3004는 호주 임상 신청 단계를 밟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벤티지랩 측은 이 복약 수능도가 낮은 이렇게 매일 먹는 약에 비해서 한 달에 한 번 주사를 맞으면 되기 때문에 치료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또 매일 투약이 힘든 이런 알츠하이머 환자들에게 또 중독 환자들에게는 이 기술이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이 마이크로 플루이딕 기술을 적용을 해서 작은 미립구의 제형으로 만들면서 주사기의 바늘 굵기도 가늘어졌습니다. 인벤티지랩의 중독 치료제의 경우는요, 이 경쟁 제품은 바늘의 굵기가 0.91mm인데 반해서 인벤티지랩의 주사 제형 같은 경우에는 0.63mm면 가능하기 때문에 통증이 적을 뿐더러 또 제조 단가도 약 30% 이상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경쟁력 측면에서 부각받고 있습니다. 또 인벤티지랩은요, 지난해 1월 유한영행과 세마글루타이드의 이 장기 지속형 주사제 공동 개발 계약을 맺기도 했었는데요. 해당 계약을 통해서 양사는 세마글루타이드의 약효 지속 기간을 1개월로 늘린 이 IVL 3022를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이 세마글루타이드는 노보노디스크가 개발한 비만 치료제 이 위고비의 주 성분이기도 한데요. 이 플랫폼은 인벤티지랩 고유 권한으로서 독자적 기술 수출이 가능한 구조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장기 지속형 치료제, 뭐 탈모 치료제라든지 알츠하이머 치료제들이 한 달에 한 번만 맞으면 된다고 하니까 확실히 더 편의성이 또 늘어날 것 같습니다. 매일 먹으면 또 힘들잖아요. 맞아요. 또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중독 환자들에게는 더 좋은 이렇게 치료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좀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을 살펴볼 수 있었고요. 이렇게 비만약 시장이 좀 커지는 만큼 이 장기 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시장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국내 경쟁사들은 어떻게 이 기술을 좀 활용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먼저 펩트론인데요. 펩트론은 또 저희가 공시투데이에서 한번 다뤘었던 그런 네. 기업이죠. 네, 장기 지속형 플랫폼인 이 스마트 대포 기술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이 기술은요, 체내에서 분해되는 구슬에 약물을 넣어서 몸 안에서 좀 일정한 농도로 천천히 퍼지게 하는 그러한 기술인데요. 이를 기반으로 해서 당뇨와 또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인 PT403 그리고 404를 확보했습니다. 펩트론은 이 시장 내 노보노디스크 또 일라이릴리로 알려진 글로벌 제약사와 관련 기술 이전을 위한 또 물질 이전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펩트론 역시도 이러한 좀 시설 투자를 위해서 지난달 16일에 이 1,200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한 바가 있었는데요. 운영 자금 550억 원 그리고 시설 자금에는 65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증 규모 자체에도 좀 투자자들의 눈길이 쏠렸는데요.
이 외부 투자 유치가 아닌 그리고 기존 주주를 대상으로 한 이러한 증자라는 점에서 좀 주가 하락의 우려를 사기도 했었습니다. 페트로는 이 조달 자금 중에 시설 자금을 목적으로 한 650억 원을 이 장기 지속형 의약품 신규 생산 시설에 투입한다고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생산 능력을 현재 10배 수준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또 상반기 페트론의 생산 시설 가동률이 53.6%였던 만큼 이 미래 수요에 대해서 좀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한 자금 조달이라는 점에서 이 우려감보다는 기대감이 더 앞선 그런 상황입니다. 또 동아 ST도 있는데요. 이 동아 ST는 자회사인 뉴로보 파마슈티컬스와 이 글로벌 일상을 진행 중인 비만 치료제 DA1726 등을 이러한 1개월 지속형 치료제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국내 이뮤노포지와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동아에스텍 관계자는요, 중간 단계 기술 수출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라면서 특히나 이 DA1726뿐만 아니라 차세대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 등을 포함한 계약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인벤티지랩의 공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먼저 인벤티지랩의 공시 요약입니다. 인벤티지랩은 150억 원 규모의 시설자금 조달과 240억 원 규모의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제2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3호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지난 11일 공시했습니다. 표면 이자율은 0%고요. 만기 이자율은 3%입니다. 한편 인벤티지랩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마이크로 플루이딕 기술을 적용해서 장기 지속형 주사제의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